현재 일본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해 보도를 해왔던 일본 언론에 파격적인 내용의 칼럼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니케이 신문에는 다이키 쇼키 코너에 어느새 후진국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도발적인 칼럼이었는데요. 칼럼의 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음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제조에서 일본은 미국과 독일, 영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개발국에 끼지 못한 것은 물론 한국과 인도와 같은 생산 거점이 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백신 접종률 또한 세계에서 100번째입니다. 호리의 다카오미 라이브도어 전 최고 경영자도 트위터에 일본은 백신 후진국이라는 비판의 의견을 업로드하기도 했는데요. 필자는 이에 대해 기업도 정부도 눈앞의 이익만 쫓는 안일한 이노베이션에만 치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본원적인 인벤션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칼럼은 일본이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도 후진국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접촉 확인 어플 문제 등 행정의 디지털화가 크게 뒤떨어졌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고속통신 규격 5G 경쟁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한때 특기였던 반도체는 미국과 한국, 대만에 뒤처졌다고 탄식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작일 뿐 칼럼은 환경과 젠더, 인권 등 선진국이 지향하는 가치관 면에서도 일본은 뒤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유럽과 중국에 밀렸고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도 늦고 구조 전환을 해야 하는 각오마저 부족하다며 뼈를 때렸습니다. 이어 성평등 지수가 세계 120위권 후진국인 사실, 중국의 인권 문제나 미얀마군의 폭력적 진압 등 인권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점 등을 비판하며 맞는 말 대잔치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주재 17개국 대사들이 미얀마에서 군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성명을 냈습니다. 아시아의 선두주자라며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던 일본의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유일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이라는 해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일 뿐 특별한 반박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인 자신이 자각하고 변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일본은 국가 운영 자체가 노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실제로 현재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 일본인으로서 비참하지만 한국, 중국 등 반일 국가가 약진하고 사람들은 일본의 쇠퇴를 비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다.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이 후진국이 된 원인은 국민의 의식 폐쇄성이다. 일본인의 국제 감각이 없음은 아마 선진국 중 세계 최고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 혹은 자국민에 대한 한계점과 비판의 의견을 나누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태까지의 반응과 매우 달랐습니다. 번역이 잘못됐나 싶을 정도의 평소와 크게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칼럼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거품 물고 반박의 의견을 쏟아내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해당 칼럼의 내용이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파격적인 칼럼이 보도된 것은 워낙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당 소식은 충분히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대적인 보도도 아니었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해당 소식이 전해졌을 뿐입니다.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니케이의 칼럼이 한국 언론의 주목을 끈 것은 납득이 간다. 그것은 한국 자신이 항상 다른 나라에 비해 자신감이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반일하던 것을 눈 감아주고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경제와 문화가 발전했다. 과거 일본이 돕지 않았다면 한국은 당연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필자가 궁금하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누가 칼럼을 썼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이키 쇼키는 192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익명 칼럼 연재였기 때문입니다. 외부 필자 50여 명이 돌아가며 쓴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필자의 이름은 신문사 내부에서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필자의 익명 칼럼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쓴소리나 대담한 문제 제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칼럼의 필자는 일본이 이렇게 된 배경으로 정치와 행정을 꼽았습니다. 책임감은 물론 창의력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과학적 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본주의를 다시 단련하지 않는 한 일본은 선진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미 이전부터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 회피를 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 무책임함이 일본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